심야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통찰과 자본의 역사는 복리처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문장들과 함께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서구 깊은 곳에서 꺼내온 기록은 워런 버핏의 위대한 파트너이자 자본주의의 철학자로 불리는 찰리 멍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버핏이 가장 신뢰했던 유일한 조언자였으며 세상의 복잡한 원리를 단순한 격자 틀 모델로 정리해낸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처절한 고난과 이를 극복해낸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깊고 고요한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924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고요한 마을에서 찰리 멍거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의 오마하는 광활한 평원 위에 세워진 평화롭지만 보수적인 도시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찰리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기계는 저렇게 돌아가는지, 왜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파고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찰리는 어린 나이부터 워런 버핏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멍거앤 버핏 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바닥에서 풍기는 오래된 잡화점 특유의 냄새와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 사이에서 소년 찰리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1센트 1센트가 어떻게 모여 거대한 사업을 이루는지, 그리고 정직함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와 워런 버핏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두 소년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며 각자의 지혜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찰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이 논리적인 법칙과 숫자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수식으로 풀어낼 때 느끼는 그 쾌감은 훗날 그가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꿰뚫어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폭풍은 그의 평화로운 학업 생활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군대에 징집된 그는 기상학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기압의 변화를 읽으며 그는 수많은 변수가 얽힌 자연현상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일은 투자의 세계에서 내일의 경제를 예측하는 일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논리학과 기상학 그리고 법학까지 이질적인 학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그가 강조했던 다학제적 사고, 즉 여러 학문의 지혜를 엮어 세상을 바라보는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30살 무렵의 찰리에게 인생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한꺼번에 던졌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하며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년 시절 피땀 흘려 모은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빈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테디가 소아암의 일종인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대의 의료기술로는 치료법이 거의 없던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찰리는 매일 차가운 병원 복도에 앉아 고통받는 아들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도 없고 아들을 살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의 손을 잡고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어린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 찰리는 오마하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으며 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여야만 했는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렸을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찰리 멍거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침식당하는 대신 책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고데스토와 철학의 지혜를 배웠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강인한 태도를 길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찰리는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비즈니스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을 제공하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법전 속에 갇힌 변호사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생리를 이해하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과 다양한 사업에 직접 뛰어들며 잃어버렸던 자산을 다시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더 큰 지혜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9년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고향 오마하를 방문했던 그는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워런 버핏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 서로가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워런은 찰리의 날카로운 지성과 거침없는 톡설에 매료되었고, 찰리는 워런의 순수한 열정과 숫자에 대한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워런은 찰리에게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투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자네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그를 설득했죠. 찰리는 고심 끝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던 워런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싼 주식을 찾는 담배꽁초 투자를 넘어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부를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워런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찰리 멍거의 투자는 철저히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단 몇 번의 기회만 찾아와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보상받는 일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세상의 중요한 원리들을 격자 모양으로 배치했습니다. 수학, 생물학, 심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핵심 이론들을 하나로 엮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격자 틀 모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의 학문에만 매몰되는 전문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에서 생태계의 원리를 배웠고, 심리학에서 인간의 판단 오류를 배웠으며 역사학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어우러져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틈새를 발견해냈습니다.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 당신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찰리 멍거가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끄지 않았듯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오늘의 시련이 훗날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깎아내기 위해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학습의 기회이며 우리가 겪는 고통조차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스승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조차도 이제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며 농담을 던질 만큼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강철 같은 정신력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발견한 인간의 심리적 오류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 있는 가르침을 주는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평온한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의 단단한 의지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당신을 더 평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평온한 꿈속에서 당신만의 지혜의 격자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비즈니스와 평생의 동행.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입니다. 그는 버핏이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으로
저평가된 낡은 기업들만을 쫓는 소위 담배꽁초 투자에 머물러 있을 때 비즈니스의 질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찰리는 말했습니다. 한심한 회사를 헐값에 사는 것보다 위대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이 짧은 조언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단순한 투자 회사를 넘어 세계 최고의 지주회사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장부 속에 숨겨진 숫자보다 그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찰리는 이를 위해 지독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기업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곳은 단 몇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방식을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짐승이나 쫓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며칠이고 숨을 죽이며 기다립니다. 찰리 먼거 역시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요동칠 때조차 고요히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완벽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번 선택한 기업과는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코카콜라, 시즈캔디,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이 그 증거입니다. 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진 브랜드의 힘과 사람들의 습관을 파고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그는 수십 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며 복리의 마법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찰리는 투자를 결코 가벼운 유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의 경영자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연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와 기회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즈니스 잡지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지식은 단순히 넓은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처럼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의 단순함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수익을 내는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는 가차없이 투자 후보군에서 제외했습니다. 찰리는 복잡한 세상일수록 본질은 단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은 대부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팔거나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를 만들거나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단순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찰리 먼거만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자산.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의 파트너십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기록됩니다. 두 사람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달랐던 두 천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지적 정직함이었습니다. 찰리는 기꺼이 워런의 뒤에서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워런이 자아낸 아이디어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찰리를 가리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찰리 역시 워런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지혜가 이토록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걸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주총회 무대에서는 서로의 농담을 받아주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영혼의 동반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찰리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복리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관대했으며 자신이 가진 지혜를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거대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지적인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워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워런은 그런 찰리의 직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변에 예스맨들만 가득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찰리는 워런의 눈을 가리는 편향들을 제거해 주었고, 워런은 찰리의 아이디어를 거대한 자본으로 실현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생산적인 형태의 우정이었습니다. 소박한 삶과 비움의 미학. 세계적인 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찰리 멍거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화려한 전용기나 요트보다는 조용한 서재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돈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사용하여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의 지적 자산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소박함은 가난에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기에 선택한 고결한 절제였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대학과 병원 그리고 다양한 연구 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건물을 설계하거나 운영 철학을 조언하며 기부의 효용을 극화했습니다. 그는 부의 대물림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는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능력을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남은 부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삶의 방식은 수많은 젊은이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찰리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가라. 그는 이 문장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움이 다시 누군가의 채움이 되고 그것이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순환을 꿈꿨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등석보다는 일반석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명품 옷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부의 규모에 놀랐지만 정작 찰리는 자신의 부보다 자신이 읽은 책의 권수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수단이었을 뿐 결코 삶의 목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초연함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거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현인의 자세. 찰리 멍거는 90대 후반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순리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오늘 배운 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도 그는 돋보기를 들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는 지식이 사멸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지혜가 다음 세대에서 다시 꽃 피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마지막 낙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학습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2023년 11월 99세의 나이로 찰리 멍거는 고요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원했던 대로 평온하게 가족들의 곁에서 잠들 듯 떠났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사상가들은 거인의 퇴장을 슬퍼하며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지혜의 격자 틀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고, 자신이 남긴 농담들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처럼 우아하게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컸지만 그가 채워준 지혜의 창고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보물 지도를 들고 각자의 삶이라는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겨질 마지막 문장들. 이제 찰리 먼거의 연대기를 마무리하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는 우리에게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리석어지지 않으려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잡한 기교를 부리기보다 기본에 충실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지식의 복리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강조했습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는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찰리 먼거는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을 지혜로 바꾸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세상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당신의 결정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정돈해 보십시오. 찰리 먼거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지혜의 성전 안에서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과 불안들은 거인의 통찰 앞에서 한낱 모래알처럼 작아집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을 이겨낼 단단한 격자 틀이 있고 당신의 내면에는 어떠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제보다 더 현명하고 오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찰리 먼거와 함께 서재를 거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천 권의 책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가 당신의 영혼으로 소리 없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밤사이 이 위대한 통찰들을 정리하여 당신만의 보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잊고 깊은 잠의 바다로 평화롭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이며 당신의 꿈은 찬란할 것입니다. 어둠은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아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찰리 먼거의 강철 같은 의지와 맑은 지혜가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며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작품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깨울 태양은 오늘보다 더 빛나는 지혜를 가진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혜의 복리가 매일매일 쌓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밤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